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하던 거 이어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충북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충북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띠가 이렇게 있어서, 예. 그래서 충북은 이제 다른 그 시도하고 달라갖고 전부 다 이제 그 내륙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충북이라는 고장이죠. 음, 네. 타시도들은 어쨌든 한 면이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는데 충북만 유독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충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겠죠. 과거 우리나라 그 저기로 본다면은 농업 국가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다가 인접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북에 보면 특별히 그런 그 안에 이런 강, 호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관광 자원도 많이 개발한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충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 데가 바로 충북인데 여기 대략적인 지도에서도 보면 여기 이렇게 각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파랗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뭐 이런 빛깔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바다도 아닌데 여기가 바로 이제 커다란 그 호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대청호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옥천. 그리고 여기 충주, 충주. 제천, 단양 해갖고 여기 있는 데가 충주호, 뭐 이런데, 탄고 뭐 이런 그 바닷가라고 아니, 바닷가가 아니라 그 내륙에 있는 커다란 인공 호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멀쩡한 땅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가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주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이 땅을 버리고 딴 데로 이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그런 뭐랄까 그 저수지 이 커다란 그런 음. 호수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딴 곳으로 이주를 해야지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수몰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땅을 버리고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자라고 살았던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물속에 잠기게 되니까 굉장히 그런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잠기니까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보완하느라고 국가 차원으로 여기에 이제 커다란 그런 그 문화재 단지 뭐 이렇게 관광 그러는 것들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근데 여기 그 대청호 주변에도 문화재 단지 해가지고 그런 그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도 그 청풍 문화단지라는 게 있어요, 청풍 문화단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가 이 충북이라는 곳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해 나가시는 거고, 이제 오늘로서 이제 충북에 대한 거는 마치고, 아니, 충북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정, 제천에 대한 걸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단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충북은 번호로 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아, 700번부터 어디까지죠? 예, 799번까지. 그래서 이 충북 전체에 100개의 그런 그 좀 의미가 있는 교육적으로라든지 역사적으로라든지 문학적으로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100개의 장소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개의 장소 중에서 지금 여기 제천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북의 대략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100개의 장소를 하나하나씩 볼 수 있는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충북 청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700번에 보면은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여기 공군사관학교가 700번인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빵집. 예,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앞에?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뭐 아주 유명한 빵집이 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 아니 요즘에가 아니라 지금 보면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그 특산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전하면 유명한 빵집이 뭐예요? 성심당. 예, 성심당이 있죠. 성심당이 1950 몇 년부터 했더라. 57년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뭐야 대전 하면은 알리는 그런 특징적인 것으로 성심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그렇게 유명한 빵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군산인가 어디에 가니까 그 있어요. 이성당인가 네네. 뭐 대구도 뭐가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군사관학교도 그 청주를 상징하는 공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무슨 뭐 빵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비논리를 통해서도 기억을 하는 거죠. 음, 그 번호하고 장소를 연관시켜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제 얽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오늘 초청돼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혀 그런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 이 강의를 지금 듣기 시작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있었고 세종대왕이 와서 눈을 치료한 곳이 어디예요? 주- 세종대왕이 눈에 병이 났어. 왜 병이 네. 났을까요? 예, 한글 창제하시는 분. 예, 한글 창제하시느라고 너무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눈에 이제 병이 나서 안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디에 치료하러 오셨어요? 추정약수에. 예, 초정약수에 오셨어요, 여기. 초정약수. 그래서 이 초정약수인, 여기 그 초정이라고 하는 그 물이 이런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로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사를 살피면서 지내셨던 곳이에요. 곳이 바로 세종대왕 행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머물던 궁이다, 행궁이다 해서 여기서 얼마가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죠? 4달 동안. 4달 동안. 예, 거의 뭐, 4달, 121일 동안 여기서 계셨던 거예요. 정치, 나라 정세를 살피면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초정약 쓰고 세종대왕 행궁이다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 그런데 여기가 몇 번이에요, 번호로는? 706번. 예, 706번. 미 선생님 참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억하셨을까요? 공유기. 06인데, 06이하고 어떻게 세종대왕 행궁하고 연결시켰을까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공육이라서 여기가 세종대왕 행궁이다. 뭐 706번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시켰을까요? 네. 눈, 세종대왕 눈 응, 치료하시느라고 저기다가 응. 이거를 세종약. 이제 지금 저한테 세종대왕 행, 응, 음, 말씀하세요. 122일간 거주를 하셨잖아요. 눈이 이제 어, 안 어, 좋으셔서 네네. 치료하시느라고 어, 그리고 오셨죠. 초종약수로. 그치. 음. 그랬는데 그게 공육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공유기하고. 이것을, 세종대왕의 행궁을 그 알리기 위해서 어, 점자 도서관에 어, 점자 공유기를 도서관에 공유기를 설치해서 설치하셨잖아요. 예. 네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음. 세종대왕 행궁이 여기서 있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한양을 버린 건 아니지만 한양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제 정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정사를 예. 살폈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오셨으니까 여기가 중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서울. 정부에서 지금으로 치자면 정부죠. 음. 옛날엔 조정이라고 했겠죠. 아,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네. 그죠? 공유기를 백성들한테 알릴 때 뭐가 필요해요?
공유기가 필요해. 공유기가 있었겠죠. 지금 우리는 공유기 때문에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유기라는 건 그런 통신에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얼굴은 비치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근 선생님이 계세요. 이 원근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그 원근 선생님이 잘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은 하는데, 그것을 정말 사람들한테 비논리적인 건데 논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꾸며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거를 갖고 계셔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내비게이션 기억법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때 엄청 어려워요. 왜? 논리가 없는 가운데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논리가 없는 거를 논리 있게 막 꾸며내야 돼요. 그럼 꾸며내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지금 저는 22년 5월부터 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23년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 5개월이 됐나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금년 23년 5월이면 꼭 1년이잖아요. 그다음에 5월에서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1년 6개월. 뭐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누구한테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설명을 할 수는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요. 그거를 우리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해하고 저를 따라오신 건데, 그래도 누구한테, 나 내비게이션 기억 공부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게 뭔데? 설명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못해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그 대부분 질문하는 사람들은 단박에 뭐를 얻기 원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뭐다, 딱 뭐다 이렇게 해주기를.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그냥 아유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공부한다 하니까 그럼 설명 좀 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듣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피하고 정말 관심 있게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조금 붙들고 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지금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가장 큰 장점이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것이 그 기억법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번호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파생시켜서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대원군이 조선 말에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그 문호 개방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만약에 대원군이 조금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개방을 했다라면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 발전했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본이 그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거꾸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군의 그런 그 세부 정책이 어떤 저희들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저희들이 어떤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적인 판단은 이제 더 뒤에 가서 봐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대원군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제 문호 개방은 안 하고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막 그 외세의 그 침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침입했다 해가지고 양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국사 시간에.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저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침공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뭐 제가 국사 시간에 배울 때는 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것이 신미양요였어요. 신미양요. 그래서 그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그 배울 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양요라는 게 이제 그 양자가 서양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 요는 동요한다, 소요한다, 소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군들이, 양놈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소란을 일으켰다 해서 한 그 명칭인데, 앞에다 신미자를 붙였어요. 신민년에. 네, 맞아요. 우리가 십간 십이지 써갖고 횟수를 가리잖아요. 그 신민년에 일으킨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신미양요는 몇 년이라는 거, 우리가 국사 시간에 가끔 시험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신미양요가 몇 년이었을까요? 1800? 지금 이제 기억 안 나죠, 다. 자, 신미양요는 1871년이에요. 이것을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1871년인데 신미양요는 1871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병인양요라는 것도 있어요. 병인양요. 자, 역시 외세의 침입이에요. 그 양요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르신들 그 옛말로 하자면 서양놈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소란을 일으킨 거야. 병인양요가. 근데 그 병인양요는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자, 이제 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모르세요. 1866년이에요. 1866년. 제가 지금 두 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하고 연결 지으면서 말씀드리려고. 자, 신미양요는 좀 전에 몇 년이라고 했죠? 1871년. 예, 맞아요. 1871년이에요. 그러면 병인양요는 1866년. 네, 1826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외울까?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이 제가 아까 그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거였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신미양요, 병인양요는 그 순서하고는 관계없고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주는 그런 것들을 연상해 갖고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신미양요하고 병인양요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났어요? 병인양이요. 예, 병인양요가 왜냐하면 1866년. 1866년이니까. 자, 그러면 1866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걸 볼까요? 1866년이 1866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연도를 기억을 할 때 이 네 개의 숫자를 두 자리씩 떼요. 그러면 18하고 66하고 떨어지죠. 네. 예, 18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할 때 기본이 0에서 99까지 100개 배웠죠. 네. 100개 중에서 18은 뭘 뜻해요? 신발. 신발이나 욕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욕할 때 그 일파를 집어넣어서 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파를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66은 오멘. 오멘 666이라고 하는 그 외국의 그 굉장히 공포 영화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1866 신미양 병인양요를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침공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문호 개방 안 한다고 해갖고 프랑스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거의 그 천주교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전파를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 대원군이 완전히 뭔 소리야? 우리는 아니야. 하고 딱 세국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선교사들을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박해를 했어요. 막 핍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땅에서는 못 살고 다 어디로 가요? 아, 산속으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심신산골로 들어가요. 그런 심신산골로 들어가는데 그 심신산골로 들어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제천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 수업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배론성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배론성지. 거기가 번호로는 724번이에요. 제가 이제 배론성지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그 막 핍박을 하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숨어야 되잖아요.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숨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이사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가 뭐예요? 4번 이삿짐. 이사하니까 뭐예요? 번호를 치면 몇 번이에요? 24번. 24번. 그렇죠. 700. 2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이사한 곳이 거기예요. 거기가 배론성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론성지를 제가 24번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724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병인양요가 그래서 1866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1866년을 기억을 했냐면, 빨리. 그러니까 욕하고 그 66년, 오멘 666이라는 공포 영화를 본 거예요. 그 병인양요가 일어난 그때 프랑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좋게 프랑스 사람이라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할겠어요? 프랑스 놈들이, 서양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일으킨 거를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 프랑스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와가지고 그 군함에서 이제 낮에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밤에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밤에 이제 영화를 본 거예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오멘. 오멘 666이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거를 왜 그래 하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병인양요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프랑스 군인들이 싸우다가 저녁에 그 군함에서 저기 오면 666을 본 거예요. 말이 전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신미양요를 말씀드렸는데, 자, 병인양요는 1866년이에요. 신미양요는 몇 년일까요? 1871년. 네, 1871년이라고 했어요. 미순쌤 1871년 외운 거, 외웠다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어떻게 해서 기억을 했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못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아마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기억해 놓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저는, 심리학년은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요. 내내 아까 병인양연처럼 똑같이 뭘로 시작해요? 신발요. 욕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욕을 해요. 그래서 18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런데 7일이잖아요. 7일. 그러면 7일은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뭘 뜻해요? 산모조리기간. 산모조리기간. 산모조리? 3일파. 친일파잖아요. 친일파. 미슨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좀 착각을 일으켰어요. 산모조리기를 뜻하는 거는 몇 번일까요? 숫자로? 22. 37일. 그렇죠. 37일이죠. 37일. 우리가 계산상으로 치면 37일이니까 며칠이에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 21일간은 외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산모하고 그 신생아가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지내는, 지금으로 치자면 조리 그 기간이라고 볼 거예요. 산후조리 기간. 그러면 지금은 법적으로도 산후조리 기간이 거의 뭐 2달, 3달 막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21일도 참 많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그 산모 조리 기간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37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1은 7하고 1 있잖아요. 71. 근데 71은 발음을 약간 굴려가지고 7자에 리을을 갖다 뭘로 바꾼 거예요? 1, 7, 친일. 친일로 바꿨잖아요. 친일. 네. 예. 그래서 71 하면은 친일파로 연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경상남도 그쪽에 전라남도 이쪽에 가면은 거기 경계 지역에 화개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화개장터. 그 화개장터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요? 조영남. 조영남이 불렀어요. 조영남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조영남이 갑자기 그 친일파가 됐어요. 실제 조영남이 들으면 내가 왜 친일파야 하고 막 따질 텐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갖고, 뭐 껐더만 하면 그 뭐랄까, 일본에 대한 그런 그 거부 세력, 이거를 이용해갖고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데 많이 휘둘렸잖아요. 거의 막, 실제로 뭐, 지난번에 우리 그 일본 그 뭐야, 방류한다고 그래갖고, 그 어민들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랬잖아요. 수산업이 엄청나게 힘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든 그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그런 우리가 과거에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참 희한한 관계예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지역적으로 본다면 제일 옆에 바로 있으니까 가까운 나라인데 또 우리 과거에 그런 그 사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처음 듣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쭉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신미양요는 187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70일이 친일파다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그 일본하고 친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저기 했을 때는 미국 놈들이라고 했겠죠. 양놈들이 조선에 침입하러 와서 그 대원군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의 못된 놈들 욕하고 신발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1871년. 예, 그래서 1872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에 날까요?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지금처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냥 내가 기억은 했는데 남한테 설명을 할 때, 나 이렇게 해서 기억을 했어.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저랑 여기 지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몇 개월이에요? 8개월? 거의 이제 9개월 돼가려고 하네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으셨을 텐데, 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듣게 될 거고, 지금 거 오면서 조금 약간 회의도 들으셨을지 몰라요. 이거 뭐야, 맨날 이렇게 뭐, 어디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나한테 접목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든지, 어떤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다면 이게 당장 이런 방법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학교도 다 졸업했고, 뭐 자녀들도 다 키웠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나 좀 잘 기억해갖고 치매 같은 거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그런데 치매에 포커스만 맞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좀 더 잘 다룰 줄 알아가지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저는 이제 이거 처음 시작한 이유는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정년을 했지만 내가 몸담았던 학교에 가서 좀 무료라도 자원봉사 차원으로도 이런 학습법이 있단다 얘들아. 그러고서 이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또 저도 잘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고 앞으로도 더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1170개의 장소가 나와요. 이게 1170개 장소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할 텐데 아마 이제 하다 보면 다 기억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몸담고 살고 있는 대전, 충남이 100개 장소는 누가 물어봐도 언제든지 거기 몇 번 어디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저도 아직 조금 미숙해요. 조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지금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제천에 대한 거 여기에 720번부터 729번 여기에 옥순정, 청풍, 카누, 카약장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느라고 오늘 사실 여기 뒤에 부분 좀 남아있는 부분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만드는 근간을 만드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오늘 제가 했거든요. 보통 우리 줌 시간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길에 가다 보면 뭐 이거 공부하기 전부터 저는 좀 약간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앞에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어떤 네, 때 신호등에 걸려갖고 이렇게 정차하고 있으면 앞에 차량 넘버가 있어요. 이게 네 자리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괜히 그냥 그것도 이렇게 맞춰봐요, 막. 좀 그런 습관이 좀 전에부터 있었어요. 뭐, 앞에 있는 차량이 뭐다 그러면은, 걔네들 둘둘 합해갖고 10이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상상도 하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두 자리씩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그 핸드폰 번호가 뒤에가 4628이거든요. 4949에 4628이에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 핸드폰 번호 보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4949, 막 뭘 사요. 사구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4628이에요. 근데 4하고 6하고 더하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더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저는 10, 10씩 이렇게 되는 그런 번호를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억을 많이 했는데, 다른 차량 번호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자기 차이면서 자기 차 넘버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디 가서 뭐 차량 번호 쓰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그 앞에 있는 차에 대한 그 번호가 나오면 막 그렇게 막 연상도 해요. 저 차는 어떻다 막 이러고 혼자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한 이래 그 전부터도 그랬는데 그 공부한 이후로는 조금 더 스토리를 막 만들어가요. 그전에는 거의 더하기 10이 어떻게 해서 되나? 어떻게 얘네들은 숫자 조합을 했을까? 막 이러다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잠깐 시간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떤 그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향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